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주요 뉴스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무려 1200억 원어치 코인을 해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뉴스가 점점 확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53%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미군 개입을 반대한다고 나왔는데 이는 향후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중동 불안정성이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 거래소 보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국가 간 사이버 전쟁으로 1200억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요한 뉴스들을 혼자서 분석하고 대응하기 정말 어려우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 정보부터 동향 제공, 시장 변화 분석까지 모든 걸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채팅방을 보시면 실제 회원분께서는 상당수 수익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덕분에 감사드린다는 실제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와 함께라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텔레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소식들을 연달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트윗부터 보시죠. 상원이 방금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논쟁의 여지 없는 리더로 만들 놀라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순수한 지니어스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이 빛의 속도로 움직여 지니어스 액트를 즉시 내 책상으로 가져오라고 강력히 촉구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트윗을 리플 변호사인 제임스 룰이 리트윗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리플 법무팀이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디지털 자산 지지 발언에 리플 측이 즉각 반응한 건 SEC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충분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오른쪽 화면입니다. 바로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리플 광고인데요. 다수의 엑스알프 지지자들이 올린 이 사진이 X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를 했을까요? 트럼프의 지니어스 액트 지지와 리플 변호사의 리트윗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고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SEC 소송 마무리와 함께 리플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강력한 신호죠. 법적 승리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 이것이 바로 리플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SEC 공식 스케줄을 보시죠. 6월 26일 SEC가 두 개의 회의를 연달아 진행합니다. 오후 1시에는 임원 보상 공시 요건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이 공개적으로 열리는데 바로 1시간 후인 오후 2시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현재 리플과 SEC 합의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런 비공개 회의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일반적으로 SEC 비공개 회의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의 합의 조건 승인, 집행조치 최종 결정, 그리고 민감한 규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액의 벌금이나 합의금이 관련된 케이스는 반드시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플과 SEC 합의에서 5천만 달러 벌금과 7,500만 달러 반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니어스 액트 지지 발언 직후에 이런 회의가 잡힌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치적 압력과 함께 SEC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것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리플 관련 최종 결정이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논의가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리플 SEC 소송의 최신 진전 상황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17일 리플이 토레스 판사에게 SEC와의 공동 합의안 승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 해결을 넘어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핵심 요소예요.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의 디지털 유로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주목할 점은 합의안에서 기존 요약 판결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는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확정되면서도 리플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감독은 유지한다는 의미거든요. 국제 송금 시장 측면에서 보면 연간 8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리플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 대비 비용과 속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리플 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요. 합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EC의 규제 접근법 변화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적합한 기준을 수립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기존의 강경한 집행 위주 정책에서 명확한 규칙 정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될 거예요. 특히 연기금, 보험회사,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던 암호화폐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체 시장 규모를 10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리플이 SEC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해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리플이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복잡하죠. SEC 정책 변화, 태스크포스 신설, 1억 2,500만 달러 벌금 조정까지 혼자서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저는 정말 잘 압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법적 분쟁, 규제 변화, 기술적 진전이 모두 얽혀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면 큰 기회를 잃을 수 있거든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언제가 진입 타이밍인지 판단하기 정말 힘드시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정보 해석과 분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 정보, 시장 변화 및 분석, 정확한 요약 및 투자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걸 다루고 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와 함께라면 복잡한 시장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무료로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억 2,500만 달러 민사 벌금 조정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래 SEC가 요구했던 벌금은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 1억 2,500만 달러로 조정된 것은 리플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사업 확장 능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의 연간 매출이 약 7억 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벌금은 회사 운영에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이에요.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사업 기회 확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기준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는 처벌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주저했는데 이번 사례가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금지 명령 해제는 리플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새로운 송금 서비스 출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선도적인 규제 모델을 제시하면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도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양측이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중지를 요청한 것도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항소가 진행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적 안정성 확보는 미국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이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립니다. 리플의 기술적 인프라가 미국 CBDC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국제 송금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한 국제 송금은 평균 3일에서 5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도 높은 편인데 리플 네트워크는 수초 내에 거래가 완료되고 수수료도 현저히 낮아요. 이런 기술적 우위가 법적 안정성과 결합되면 글로벌 은행들의 리플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장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제 환경 측면에서 리플은 이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가능해져요. 이는 XRP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리플은 이미 300가의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이런 파트너십들이 실제 상용화 단계로 빠르게 진전될 수 있어요. 셋째, 시장 기회 측면에서 글로벌 송금 시장뿐만 아니라 CBDC, 디파이, NFT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리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달러 패권 유지와 디지털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리플은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규제 변화, 기술적 리스크, 경쟁사 동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현재 XRP 가격이 0.5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함께 상승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적인 변동성도 예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플 SEC 합의는 단순한 기업 분쟁 해결을 넘어서 미국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건전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